불만을 토로하는 만족하지 못한 마님들. 태댁 효련은 기철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해서든 모면해 보기 위해 민망함을 무릅쓰고 야간조 경매에 참석하게 되었고 노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딱히 마음에 드는 사내가 보이지 않았지만 나름 양반 출신이었다는 1번 노비가 그나마 자신의 대화 상대라도 될 것 같아 경매에 참여하였어요. 1번이요? 1번에 내냥. 저는 3번. 1번에 5냥. 1번에 10냥. 1번에 11냥. 1번에 20냥. 하지만 재산이 많은 이대감댁 마님이 높은 금액으로 밀어붙이자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경매에 실패한 효련은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지구력이 뛰어난 3번 노비를 차지한 장씨 집안의 부인이 그런 효련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였어요. 생각보다 노비들의 상태가 별로였지, 세댁? 효련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네, 그렇네요. 그러게 어쩌다 이대감댁 부인과 경쟁이 붙어서 우리 고을에서 이대감댁 재력을 누가 상대를 하겠어? 할 수 없이 다음 경매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그럼 난 이만 밤새 할 일이 있어 먼저 가네. 너무 상심하지 말라구. 장대감댁 마님은 요염한 몸짓으로 치맞춤을 말아주고서 나찰받은 노비에게 물었어요. 네가 그리 지구력이 좋다 하였겠다? 예, 마네. 제 별명이 백만돌이이옵니다. 귀여운 별명이구나. 백만돌이인지 아닌지는 오늘 밤 확인해보면 알게 되겠지? 효련은 김대감댁을 나서며 다시 쓰개치마를 덮어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다 자책하며 서둘러 집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내가 미쳤지. 장식대 부인의 말에 현혹되어 오늘 쓸데없는 짓을 하고 말았구나. 노비 낙찰을 받지 못한 마님들은 김대감댁 부인에게 불만을 토로하였어요. 부인, 오늘 경매는 이야기하신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상품도 그저 그렇고 거기다 수도 얼마 되지 않아 실망감만 안고 갑니다. 노여워하는 마님들을 진정시키며 김대감댁 부인이 사죄하였어요. 부인들 고정하세요. 죄송한 일이오나 저도 이번이 처음이고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 경매에는 정말 확실한 아이들로 대기시킬 것이니 꼭 다시 찾아주세요. 우리가 그 말을 또 믿어줘야 하나? 공연히 기대만 하다가 오늘처럼 또 환물 켜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입니다. 불만을 토로하던 마님들조차 모두 사라지고 나자 김대감댁 부인은 객주를 불러 의논하였어요. 이 객주, 이것이 무슨 꼴이오? 장사라는 것이 신용이 가장 중요한데 물건들이 부실하여 내가 이리 욕을 보았소. 그리고 객주가 마지막에 데리고 온 그 3명짜리 상품은 고객들의 반응이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오히려 선보이지 않으니만 못했어요. 정말 돈이 된 장사는 야간조 경매인데 이대로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당장 수급이 가능한 상급의 노비들은 준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난처한 표정으로 객주가 변명하였어요. 시국이 이러하다 보니 사내 노비들 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수급해온 아이들도 간신히 수를 맞춘 것입니다, 부인. 이 객주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 아니오? 아무튼 다음 경매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니 사력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말을 마친 부인은 자리를 박차고 사라져버렸어요. 제 아비를 닮아 아주 깐깐하구만. 그나저나 어디서 야간 쪽 노비들을 수급한단 말인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구나. 에라 모르겠다. 피곤하니 일단 오늘 쉬고 내일 생각하자. 객주는 자리에 드러누워 그대로 잠을 청하였어요.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강쇠가 고을의 상황을 살펴보러 나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주막 안으로 서희가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강쇠의 맞은편 자리에 주저없이 앉는 것이었어요. 강쇠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서희를 보고 놀라 물었어요. 당신은? 그때 어디냐 바람산 여인? 쉿! 조용히 하시오. 나는 남장을 하고 좌포총 포교로 임무를 수행 중인 기밀포교요. 내가 여인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 필히 입 조심해 주기 바라오. 그때 주막에서 잡일을 도와주는 안악들이 주막으로 들어오며 강세와 서희가 마주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주모에게 이야기했어요. 언니, 저 젊고 곱상하게 생긴 손님은 또 누구요? 나도 몰라. 방금 막 들어온 손님이라. 아마도 저 힘 좋아 보이는 손님과 지인인가 보네. 한양에서 함께 내려온 것인가? 그나저나 형님들,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김대감댁 마님이 사내 노비들을 어디선가 잔뜩 구해와서 양반네들은 그 노비들을 빌려 농사도 짓고 물도 깃게 하고 나무도 패고 힘든 일은 이제 안 한답디다. 그 이야기라면 벌써 들어 알고 있지. 사내 하나 없던 고을에 그리 사내들이 몰려들었는데 귀가 있으면 그 소식을 누가 모르고 있겠어? 사내들이 있으면 무엇하나? 품삯이 하루에 한 양이라고 하더만. 우리 같은 양인들이야 어디 노비들을 쓸 수나 있나?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야. 그림의 떡이지. 그래도 저는 고을의 사내들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니 한결 보기 좋던데요. 그것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저렇게 나그네 손님들도 이제 주막에 들고 많이 좋아졌지. 강쇠는 안악들이 떠드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나타난 자신의 자리에 마주한 서희에게 의문을 잔뜩 지닌 얼굴로 물었어요. 좌포청 보교께서 한양에 있지 않고 어찌 이곳에 계신 것입니까? 서희는 강쇠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대와 바람산에서 함께 있던 여인 중 몸이 무척이나 날랜 여인을 잘 아시오? 아주 특별한 재주를 지니고 있던데. 아, 미호아 씨를 말씀하시는 거로군요. 미호? 그 여인의 이름이 미호요? 미호아 씨는 어찌 부르시는 것입니까? 서희는 지난번 대보름밤 궁궐의 잔칫날 미호와 마주쳤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어요. 내 일전에 그 여인이 당신을 찾기 위해 궁에 잠입하는 것을 막으려다 서로 무예를 겨룬 적이 있어. 그날 남산수 대감의 부인이 변산채로 발견된지라 필히 그 여인과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찾아 나섰지요. 그대의 행방을 알게 되면 그 여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의 뒤를 밟았으나 함께 있지 않은 듯하니 내 판단이 잘못되었던 것 같소. 강쇠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희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여인과 남산수 부인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그 여인을 만나 신문하여 보면 알 것이니 그 여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면 당장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대 말대로 그 여인에게 죄가 없다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오. 강쇠는 재빨리 머리를 굴려 생각해보니 어명을 받고 임무 수행차 내려온 자신이 미호와 함께 옥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서희에게 설명하기가 난처하기도 하고 그 사연이 복잡하기도 하여 대충 둘러대기로 마음먹었어요. 글쎄옵시다. 한양에서 만나긴 하였으나 바로 헤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어디 있을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서희는 강쇠의 말을 고지 듣지 않고 의심하였어요.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것이오? 내 판단에 그대들이 다시 만나리라는 확신은 변하지 않았소. 방금 전에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틀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미호아 씨를 만날 약속을 한 일이 없으니 괜한 수고마시고 다른 데서 알아보십시오. 그대가 그리 말하니 나도 그럼 내 뜻대로 해야겠소. 주모, 여기 따뜻한 국밥 하나만 더 내어주시오. 안악들과 수다를 떨고 있던 주모는 서희의 주문을 받고 웃으며 대답하였어요. 예, 나리,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금방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돌연 식사 주문을 하는 서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강쇠가 물었어요. 저와 함께 식사를 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니요. 식사뿐 아니라 이제 미호라는 여인을 만날 때까지 앞으로 그대와 모든 일정을 함께할 생각이오. 서희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강쇠는 머리가 아팠어요. 일이 이렇게 흘러가면 옥녀를 찾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텐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니 일단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이 고려 환자들을 치료하는 척하는 수밖에 없겠군. 생각을 마친 강쇠는 호기롭게 서희에게 큰 소리 쳤어요. 그쪽 마음대로 하슈. 하지만 곧 그대가 잘못 판단한 것을 알게 될 것이오. 서희가 미호를 만나기 위해 강쇠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정말 미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